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초반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초반에는 갑자기, 빅스 지수가 급등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장중에 좀 고생을 했었죠. 지금 연준 의장이 기소된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올까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시장은 일단 약하게 시작했고 그걸 다 끌어올리네요. 그러면서 왜냐면 지금 어, 시장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가장 세게, 그러니까 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의장은 약간 이제 임기를 마무리해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는 좀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여기서 어디를 포인트 맞춰야 되나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둔 시장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안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쪽에서 일단 그래도 지금 기존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 또 무게가 좀 실리는 패턴들이죠. 다우 지수도 그렇고 장중 빠졌던 거 다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S&P 500은 또 신고가 나네요. 이제 7,000대를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또 약간 말리면 안 되겠죠. 어제 그 국내 증시 보게 되면 그렇죠. 분봉을 보고 있으면 어제 딱 털리 이게 뭡니까 이게 장중에서 4,600대에서 왁 갔다 가다가 갑자기 와르르 빠지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서 딱 시간이 2시부터 2시 반 약간 30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약간 또 나머지 30분 동안 다 끌어올려요. 네. 이렇게 약간 좀 파괴적으로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출렁출렁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잘 견뎌야 되겠죠. 그게 지금 하나의 시장 흐름들이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지만 1분기에는 적어도 1분기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빠진다 그러면 일단 자연스럽게 저점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말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제가 관리를 해야 될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끝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그런데 금리는 오히려 또 튑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 관련된 쪽에서 어제 장중엔 4.2가 또 넘어서 안착하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연준 사태와 관련된 쪽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어가는 상황들을 금리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죠. 여러 가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막상 금리는 위로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시장의 참여자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모습들도 많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 환율은 1465,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 됐네요 거의. 그런 쪽에서 다시 1,500원대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리 이제 좀 여러 가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화의 약세나 아니면 또 지금 시장에 나오는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 또 개입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한 1,400원 초반은 또 어림도 없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가고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가상화폐는 그냥 그 정도 뭐 뜨뜨미지근 이러한 상황이고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가 엑스모빌에서 일단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일단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넌 안 좋아 이거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적인 제도와 뭐가 좀 약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투자가 당장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바로 튀어가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또 이란의 불안감 이것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란도 산유국 쪽이다 보니까 약간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뭐 하나만 약간 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60달러 넘는 걸 또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 폭등, 은 더 폭등, 구리 강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은 계속 이쪽으로 플레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은은 고가 돌파했습니다. 금도 사상 최고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계속 또 일단 연초는 원자재 가격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기업 입장 쪽에서는 불리한 측면들도 많다는 거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수급의 힘으로 상승했다. 참 이게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무디스가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5년간 3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럼 가장 누가 수익했느냐? 당연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서버 관련된 쪽 이런 회사들인데 전혀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물론 어제 보니까 마블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엔비디아가 볼까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월마트가 나스닥 100 편입돼서 어떤 급등했다. 요런 어떤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가 나스닥이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AI가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월마트 같은 소비 업체들도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라는 쪽에서 월마트가 들어갔다. 좀 특이한 현상이지만 앞으로가 이런 변화인 것 같아요. AI가 침투해서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소비기업 아니면 이게 그쪽과 상관없잖아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강조드린 얘기가 B2C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침투돼서 이 B2B가 아닌 이쪽까지 침투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슬슬 들어온다. 모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비업체라고 하더라도 월마트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과를 내서 기업의 실적들을 아니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그냥 이거 AI 관련주야 이렇게 시장이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타겟은 벌려놓고, 물론 그것 때문에 월마트가 움직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타겟을 벌려놓고 B2C와 관련된 쪽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들은, 소프트웨어와 연결될 수 있는 쪽들은 계속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이고, 뭐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의장의 뭐 얘기는 이제 그냥 계속 잠재된 리스크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반응들은 아직 꼭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좀 약간 다음 연준 의장이 누굴까 이거 좀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 헤셋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쪽을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불안하니까 금과 은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신용카드 이자를 10% 상한제 이거를 일단 제한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렇게 우르르 빠져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신용카드 회사도 있겠지만 금융지도 그 표현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썼었죠. 맥쿼리가 미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표현들,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사회주의입니다. 계획경제고 사회주의입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딱 어떤 독재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딱 쥐고 거기서 집중돼서 그 시장이 그렇게 집중해서 움직이는 걸 너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까지 거의 뭐 한동안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들로 계속 이어지다가 이런 사회주의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반발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항공주까지 빠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보니까 금융주와 함께 제휴카드로 수익을 높였었대요. 항공주들이. 그러니까 왜 마일리지 적립하고 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기업들의 항공주도 영향을 끼친다. 시장이 민감해요, 이만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들도 민감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시장은 견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내용들로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나왔던 게, 원래 이거 좀 시장 분위기 안 좋았었으면은 아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또 우르르 빠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QN이라고 다운로드가 급증한다. 이게 뭐냐면은 알리바바가 만든 클라우드 쪽인데 AI랑 같이 연결돼서 그쪽에 좀 서비스를 연결시키면서 이어진다라고 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쪽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딥시크 사태처럼 중국에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와르르 나왔던 것과 똑같이 그럴 뻔도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또 그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때 다릅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지출이 무디스가 얘기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했고, TSMC 실적 기대감들도 여전히 높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만 무역 협상 체결 임박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는 쪽으로 제일 내리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부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기준 누가 합니까? 촌스럽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IT 경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대만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들이고, 테슬라는 오히려 또 강했습니다. 하원에서 청문회 소식이 이어지는데 이게 FSD 승인 관련된 쪽들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또 빡 이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오라클, 하하하, 아이고 예, 오라클, 네, 그때 저점에서 딱 하고 버티고 있었더니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오네요. 오라클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포인트를 주가가 하락했을 때 무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어디 갔죠? 예, 지금 아이고 그냥 쓸게요. 지금 관심 종목에 있는 거 찾려고 했더니 어렵네요. 네, 이런 때는 들어가는 게 맞다. 예, 사주세요 이런 거. 예, 사주세요 반등. 예, 그래서 라고 했다. 지금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10달러대 전후로는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180달러대에서 들어갔던 거, 예, 버텼던 거, 요거는 예, 210달러, 한 15% 정도는 일단 저점에서도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좀 경계는 나오겠지만 뭐 좀 저항입니다. 그런 쪽에선 해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나왔다는 거, 예, 그렇게 보고 일단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그걸 일단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오클랜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묵직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한때 또 원자력 하니까 또 미국은 또 약간 경기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살짝 약간 또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타이밍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약간 좀 횡보할 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약간 경계감도 있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사는 시점 이런 때 사야 됐죠. 이런 때 올라가니까 또 무슨 원자력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런 거보다 지금은 그런 자리 쪽에서 눌림목 대응들 이런 게 일단 맞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저항대에서 좀 삐비적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요 단기 평선 안쪽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겠죠. 잘 버티게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또 얘기가 나오죠. 어제 또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이거는 뭐 증권사 리포트 발로 받았던 모습들인데 좀 그렇습니다. 예, 리포트 하나로 또 공매도 청산까지 이끌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들을 좀 리포트를 좀 포장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다음 뭐 시총이 거의 10조대 가까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죠. 수급적인 구조가 움직이는 게 더 크겠죠. 네,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찾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심주로 떠올랐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뭐 지번호바 목표가 상향 하다 보니까 어제 에너지 쪽들도 쭉 다 올라왔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선물로 보게 되면 1.26%또 일단 시장은 반등 기조는 갖춰가겠죠. 어제 안 털리고 중심 잘 잡고 그랬던 분들의 또 영역이 아닌가. 어제 장중에 쭉 하다 보니까 싶어서 막 정리했다가 종가에 다시 쭉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절대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자.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드렸는데, 언제든지 4,600선 요 자리 갭을 나왔기 때문에 단기 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오히려 조정받는 게 좋다.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위기 나온 거죠. 어제도 이렇게 가게 되면 단기 평선, 장기 분봉입니다. 네.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서 출렁임 나왔어도 추세 맞춰가고, 출렁임 나왔어도 지지하고,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 또 중요하게 아직 이탈하지 않아. 라는 쪽에 대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뭐 약간, 갭을 좀 메꿨다고 하게 되면, 또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갈 길을 간다 라는 쪽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또 그날에 맞는 섹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 보다 보니까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반도체는 약간 좀 주춤한 묵직한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쪽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막 쫓아가기 조금 애매한 자리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지난주부터 강했던 방산 뭐 이런 쪽들, 조선 방산 쪽은 또 약간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섹터, 바이오 쪽들은
새로운 분위기가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다들 애매해요.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로봇,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 분위기를 맞춰가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전력 설비 좀 아직까지 강하고요. 이런 쪽들, 전력 설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지도 좀 고민인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런 쪽들 그리고 또 그거 하나가 더 있네요. 또 네이버 이런 거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인터넷 이런 쪽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가나 이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섹터가 어떤 것 쪽으로 보여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거기를 대응해야겠다. 아래 쪽에서 그러니까 아직 좀 덜 가고 안 움직였던 섹터들은 좀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움직임이 나오나 또 보시면서 일단 정답은 시장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또 그때 맞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 시장은 또 약간 출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은 눈길이 약간 가는 게 인터넷, 네이버 이런 쪽들 살짝 가고 또 하나가 인천전지죠. 인천전지 약간 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이 행복했기 때문에 나 좀 이렇게 일단은 이런 급락대 팔 필요 없는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이거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시게 되면 올라온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더니 갭 상승 나왔던 부분들을 일단 시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때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40만원대까지는 다시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LNF 요거 이거는 적어도 팔지는 1차 충격 2차 충격 사지는 못할 망정 팔지는 말자 라는 쪽들. 근데 요거 원래는 요때는 버텼다가 요때는 사는 자리긴 한데 여기 지금 다 뭉쳤어요. 이런 자리들이. 그러면 사는 자리긴 한데 모르겠다. 그냥 나머지 그냥 버텨보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행이고요. 저항대를 일단 단기 저항대를 다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갭 나온 때까지 자리까지는 돌아가겠죠. 그게 11만원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만원대부터 11만원대 중반까지는 다시 돌아온 거죠. 이거 그러면 또 하다가는 여기 또 들어올 수 있어요. 한 12만원대 이상까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12만 한 중반원 쪽까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곧 이렇게 되는 마음이 삐뚤었나요? 마음이 이렇게 되는 저항대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된 저항대에서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는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또 들어오고 그쪽에서 이런 쪽들도 일단 좀 살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자율적으로 반등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좀 시장에 관심 없었던 섹터들이 돌아온다.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도 섹터 플레이가 더 좋겠다. 지수는 잘 버티나만 보고 어떤 섹터들이 강한지를 보고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들인데 지금 분위기는 AI가 불붙인 메모리 칩 시대. 그러니까 1분기에 가격이 60%더 오른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 나온 거는 올해도 뭐 80%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게 되면 애플도 아이폰 생산도 감소 불가피.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메모리 때문에 가격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올리면 잘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안 되겠다. 폴더블이라도 빨리 가져와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폼팩터 바뀌었다. 우리 이런 거 있다.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더블을 올해는 생산을 꼭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봐야겠죠. 안 그러면은 지금같이 뭐 바뀐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데 이거 가지고 더 돈을 더 줘야 돼? 그러면 수요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애플의 구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B2C 관련된 쪽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올해 당장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올해 PC 수요가 PC나 노트북 마찬가지죠. 이쪽이 올해 자연스럽게 AI가 탑재된 노트북으로 인해서 또 한 3% 이상 또 출하가 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렇게 메모리 올랐죠. 원자재 다 금은동 이런 것들 다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PC 가격 한 5% 빠지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2C 먼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를 하는 B2B 입장 쪽에서는 메모리는 아직 이상이 없다 쪽으로 막 붙어가는데 어제 보니까 난야 테크놀로지 이게 잠깐 하게 되면은 대만의
그러니까 4위 업체입니다. 메모리 업체. 어제 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요거 나냐 테크놀로지 어제 마이너스 10%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뭐 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영향은 나오진 않지만, 근데 보니까 대만의 그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니까 투자 경고인가? 그 시스템 때문에 대만의 투자 경고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는 건 물론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과열찬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딱 바뀔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가격이 끌고 가는데 나오는 항상 P는 오케이. 근데 Q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만약에 메모리 가격들이 약간 조정이 나온다. 만약 이렇게 쭉 가다가 하루에도 보합도는 마이너스가 살짝 난다.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이 Q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지금은 괜찮다. 근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일단 속도와 시장 흐름과 속도 대응의 흐름들을 좀 체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겁니다. 또 이제 구글이 앞서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미나이에서 재밌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검색, 구매, 수령을 한 번에 묶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건을 추천받았다 그러면 앱 그냥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이거 어디서 사야 돼? 그 아마존이야. 여기 어디서 사야 돼? 뭐 네이버야. 아니면 뭐 어디서 사야 돼? 뭐 11번가야. 이런 식으로 딱 나왔는데 제일 싼 겁니다. 그러면 그냥 결제를 바로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회원가입하고 여기 회원가입하고 따로 결제를 다 따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추천받는다? 그냥 바로 그 제미나이에서 결제한다? 바로 연결시켜서 중간자 없이 그냥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죠. 놀랍네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사나 드론 배송 기업 윙이 월마트 함께 이거 들어온다라고 이 월마트 함께 같이 한다라고 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그러면 결제까지도 드론까지도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 와, 이것도 배송까지도 이제 드론으로 연결시켜서 들어온다. 참 재미난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B2C로 연결되는 AI 기업들의 구체화가 되는 게 어디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것도 구글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데이터도 다 갖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한 데이터도 다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갖고 있다. 구글의 위상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슬슬 내가 먼저야. 그러면 내가 더 우위야. 아니야, 내가 더 우위야. 이런 식으로 막 또 치고 나가겠죠.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존도 무슨 소리? 쇼핑엔 내가 원조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또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 알렉사인가요? 이거? 네. 여기서 변화가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아마존이 와 하고 또 부상을 받고 이런 게 막 내가 잘해, 네가 잘해. 그래서 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이게 또 하나의 변화인 것 같다. 그런 쪽에서 계속 주시를 해 가야겠죠. 네,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요. 예, 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은 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네요. 근데 물론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모여서 대화하는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왔던 변화인데 그 중에서 하나서 그 약간 요거 단도직입적으로 요거만 나와서 그런데 그 내용들 쪽으로 보게 되면 개인화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화 이제 초점을 맞춰주면서 이 변화가 되는 어떤 AI 쪽과 AI가 결부되는 하나의 또 트렌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AI가 결부가 돼서 주도가 돼서 나오게 되면 굳이 더 외과 의사는 앞으로 그 옵티머스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내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로봇이 다 대체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의대 말고 공대를 간 게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죠. 의대 말고 좀 공대 쪽으로 더 핫한 모습들인데 매개차는 그래도 네, 의사분들은 또 중요한 역할들은 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그냥 또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로봇도 만약에 인간의 좀 특수성들까지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들 좀 범용적인 것들도 다 있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개인화와 맞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이 사람의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이한 것과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표준을 보게 되면 통계를 봤었을 때 이 정도가 표준이야.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이런 쪽들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이 개인화가 나올 수 있는 과정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아, 나는 표준화된 몸매야, 표준화된 체형이야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사람들이 다 그런가요?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딱 커버하는 관점 쪽으로 가는 게 또 맞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 그런 분위기도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로봇 관련주 쪽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국내에서도 한때는 고영이 움직이다가 고영 지금 보게 되면은 의료 로봇 관련 쪽입니다. 지금 옆으로 딱 멈춰 있어요. 네. 요거 근데 지진 또 잘 받고 있습니다. 요거로 요 자리 이탈하기 전까지는 주가 팡 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똑같이 또 큐렉소 이거 많이 보죠. 또 그 로봇 쪽에서 이것도 보게 되면 고점이지만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세는 리브스메드. 예. 복강경 로봇의 강자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자? 예. 이렇게 나오면서 또 툭툭 움직이는데 요것도 매매는 해볼 수 있겠지만 상승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그렇다 바로 이제 그 딱 저항 때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이런 쪽의 종목들의 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좀 보면서 대응할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쪽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미국의 회사들이 또 이제 막 열어놓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 쪽들도 아직 꺾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또 CS2016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래서 세론도 이겨내는 이런 로봇 쪽의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강했던 섹터들 한번 블로그 올려드린 내용들과 함께 볼까요? 예. 석유학 쪽에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합성고무,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날아오는 납사가 또 쭉 빠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제품 가격들이 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폴리프로필렌 뭐 이렇게 쭉 해서 내 제품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요게 떨어지고 요건 유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요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화학 쪽에 대해서 올해는 괜찮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 무거운 대한유와 이런 것들도 다시 또 실적 올해 뭐 사상 최대를 간다든가 이렇게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시장은 합성고무 사이클 쪽에서 금호석유를 또 픽했네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배당 전까지는 쫙 달리다가 배당 딱 끝나고 기관들 우르르 팔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또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유가가 그렇다. 또 유가는 또 올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나온다. 금호석유 아니면 뭐 코롱 인터 이런 쪽들은 또 살짝 눈길이 가죠. 그래서 타이밍은 또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조선은 지금 어제 보니까 하나오션만 마구 달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기자재 사이클 들어오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조선주와 함께 강한 쪽들이 이제 본행제 쪽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카본 그리고 또 동성화이텍 이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카본은 우주항공 모멘터까지 붙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나도 피팅 밸브도 이거 LNG선 들어오게 되면 수주 쪽에서 좋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성광밴드 이것도 슬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죠 이거. 근데 워낙 싼 종목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조정받으면 쭉 빠집니다. 근데 이런 때가 아이고 이럴 때가 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잘 지지를 받은 때네요. 그러다 보니까 번쩍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거래는 없습니다. 이럴 때 거래가 탁 터지게 되면 다시 활발하게 되면 위로 갈까요? 다시 빠질까요? 아래로 빠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다시 위로 가겠죠. 그럼 다시 주봉상에서 전고점대 부근 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없을 때 사둔 종목 이런 게 얼만큼 또 효자 노릇을 하는지 거의 또 버티고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은 일단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고 잘 지지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원자력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플러스 알파 그러면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나를 거칠 것이 아니냐 전력설비 전선주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이쪽들은 그래도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격을 전갈 능력이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나마 꾸준하고 강한 모습들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들어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은 과연 어떤 섹터가 또 주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일봉상으로 그러네요. 일단 여기 좀 확장세로 나가다 보니까 단기 평선은 계속 지지하고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추세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여기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탄력 받아가는 자세 이거를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시장 빠진다 보다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그런데 나는 오늘의 섹터는 그래서 그 오늘의 이것처럼 오늘의 섹터 여기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거기 맞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순환매가 돌아갈 만한 섹터 쭉 갖춰놓고 조금 현금 갖고 있다가 오늘의 섹터 이거 강한데 툭 잡아서 단기 수익도 챙기고 이런 전략들이 가장 효율화시키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꼭 좋아요 꼭.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